안녕하세요. 문수영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보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녹음이 위주로 된 혼자서 떠드는 라디오 녹음의 유튜브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조금 바빠서 화면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목소리만 담아서 유튜브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라디오와 같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무언가 목소리를 유튜브에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림 그리는 장면을 올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 장면을 녹화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올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저의 넋두리 같은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을 올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시작해봅니다. 재미가 없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화가이고요. 화가 문수영으로 활동한 지는 2011년부터 문수영으로 활동했으니까 지금 딱 10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그 전에는 문희선으로 그림 작품을 여기저기 전시를 하기는 했어요. 네, 본명은 문희선입니다. 네. 지금 이 라디오는 원래 공중파를 타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장비나 전문적인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예, 방송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선 목소리만 녹음해서 유튜브로 스타트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화가로서 창작자로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의 스케일보다 공부하는 스케일이 훨씬 커서 다른 창작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의 저작권을 지키고자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자기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화가이고요. 화가로 그림을 그려온 지는 얼마나 됐지? 2003년도에 처음으로 페스티벌에 그림을 냈었으니까 그 이후로 지금 18년 됐나? 그러네요. 네. 그것이 최초 페스티벌 참가일 뿐 정식 문수영으로 활동한 건 2011년부터 활동했어요. 그래서 한 약 10년 정도 문수영으로 활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네요. 활동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름을 알리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네. 어쨌든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화가가 어떤 고생을 해도 화가로서 자리를 잡고 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고생을 많이 한 아티스트를 사회는 더 대접을 해주는데 고생을 많이 한 아티스트 중에 배우, 연예인, 가수 등이 많습니다. 이들은 팬을 보유하며 그자들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좀 그런 뉘앙스의 사람들은 화가나
시를 쓰는 사람들을 주로 잡아먹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언더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어쨌든, 지금 메이저에 올라가 있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화가가 메이저로 올라가 있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화가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남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못 컸어요. 예. 해외에서 컸어요. 어쨌든 지금 이 라디오는 단지 저의 건강과 저와 관련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네. 뭔가 목소리로 뭔가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 그리는 장면을 녹화해서 올리기에는 너무 재미없고 작품 유출에 가깝고, 그래서 저는 따로 이렇게 라디오 같은 녹음을 해서, 제가 라디오 장비가 없어요. 예. 사실 있을 필요성이 없는 화가이기 때문에 라디오 장비가 없습니다. 라디오라면은 실시간으로 통신을 보내는 건데 라디오 장비는 없고, 그래서 유튜브처럼 녹음해서 올리는 거는 저한테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라디오 풍 녹음을 해서 올릴까 합니다. 자, 우선 저희 소개를 1분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이런 녹음을 저는 혼자 떠드는 거를 잘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많이 이런저런 걸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네. 예체능 계열 연습하거나 이런 건 다 혼자잖아요. 혼자 이런저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면은 대부분 혼자서 해도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 녹음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이 녹음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꾸라고 하면 이러죠. 예.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한 5가지, 6가지 정도 만들어 놨는데, 자기소개를 1분 만에 해놨는데 벌써 5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좀 횡설수설 같아도 나중에는 좀 정리된 라디오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어쨌든 그 다음 커리큘럼은 그 다음 챕터는 작품 소개가 들어있네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전시회라는 것에 참가를 했던 거는 일본에서였어요. 그 전에는 졸업전이 전부였는데 2003년 일본에 원래는 그 광고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광고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갔다가 어학 공부하고 어떤 화가 아티스트 작업 노트 책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그 사람의 작업 노트가 참 멋있더라고요. 어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 화가의 그림과 작업 노트랑 같이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페스티벌이 있길래 참가를 해봤습니다. 그게 저의 첫 페스티벌 참가였어요. 그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트페어나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아트페어나 이런 개념하고는 아주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저의 첫 그림 출품은
게이사이, 예술의 예자에 축제의 제자를 쓰는 게이사이2에 저는 육기라는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육기라는 제품은 제가 어학을 하는 동안 제가 그 사이에 만들었던 그림과 캐릭터, 스토리 이런 거를 더미본으로 작업을 해서 진열을 했었어요. 이 더미본의 내용은 꿈이라는 주제였는데 4, 5살짜리 꼬마가 첫 장면을 이래요. 4, 5살짜리 꼬마가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루해서.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창밖에 눈이 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하고 창밖에 눈이 오는 걸 발견한 후 창밖에 눈을 감상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이 꼬마는 창밖에 눈이 오는 장면을 감상하다가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일로 고등학교 때 상을 받는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은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의 꿈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이 꼬마아이가 꾸는 꿈속에 그 사람은 승승장구를 해요. 고등학교 때 그림을 대회에 나가면 상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제출하면 바로바로 통과가 되고 사람들은 이 디자이너의 그림의 혹평을 환호를 합니다. 이런 꿈을 이 꼬마가 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내용의 아주 단순한 내용의 스토리의 아트북이었어요. 제가 이때는 장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이때 그림을 그릴 때 혼자서 이것저것 그냥 재미로 계속 만들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일본에는 그 당시 아트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트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더미북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 당시 전에는 저는 그림책 같은 것도 더미본을 만드는 걸 여러 번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작품을 거치대 전시를 했었어요. 이 그림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더미본을 제출할 게 전시를 할 게 아니라 페스티벌에 그 단면으로 그림을 걸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더미본을 건 것이 저의 2003년 첫 전시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18년 전이에요. 그쵸, 18년 전. 뭐 욕 같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라디오 프로 녹음을 어제 자기 전에 했어요. 근데 핸드폰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핸드폰이 갑자기 저장도 못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녹음한 내용이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앞부분 조금만 남아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아쉽게도 대부분의 내용이 지워져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혼자서 주절주절 떠드는 걸 도대체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정도면은 10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12분이 지났습니다. 네, 시간을 계속 얘기해서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놓은 챕터는 음식이에요. 저는 이것저것 요리를 그렇게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퓨전으로 해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취향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딱 그 한두 가지만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간 다양한 맛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간 다양한 맛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쪽입니다. 이게 사람 취향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작품을 그리다 보면은 저는 제 안에 너무 수십 가지 자아가 보여서, 그래서 작품에 굉장히 많은 풍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제 작업에 대해서 너무 오래 얘기하는 건 좀 지루하죠. 음식, 제가 최근에 맛있게 먹어본 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놀라면서 맛있게 먹어본 건 그 짜파게티류 중에 굳이 저는 라면과 짜파게티를 막 너무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짜파게티나 이런 걸로 너무 맛있게 먹은 적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희한한 그 짜파게티가 정말 놀랄 만큼 획기적인, 저한테는 취향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짜왕이라는 게 있는데, 짜왕의 그 매운맛을 우연히 사게 됐어요. 뭔가 최근에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맛을 우연히 사게 됐는데, 그 매운맛을 먹어보니까 막 그 머리 가운데 부분인 천공이라 그러죠. 천공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매운맛의 짜파게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너무 신기해서 믿져야 본전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뭐 제가 제품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먹어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처음 녹음을 할 때는 사화를 녹음했어요. 아니, 녹음한 게 아니라 사화를 죄송합니다. 처음 녹음할 때는 사화를 먹으면서 녹음했어요. 사화라는 걸 그 모르는 어른은 없겠죠. 네, 사화를 먹으면서 녹음을 했는데, 저는 퓨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화에다가 레몬 가루를 넣고, 그리고 이 캐모마일을 넣고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저기 티를 섞어서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캐모마일하고 레몬 사와는 궁합이 맞습니다. 네, 저는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네. 뭐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을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도 가정에서 같이
아침밥을 차려 먹는 스타일의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한국 반찬은 혼자서는 만들기는 합니다. 네. 뭐 잘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들긴 합니다. 이게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사는 거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제가 나이가 꽤 있어요. 나이가 꽤 있고 혼자 산 지 꽤 됐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혼자 된 게 너무 힘들어서 방황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혼자 산지 지금은 혼자 있는 게 그림 그리기에는 너무 딱 맞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남아있는 게 그림밖에 없어서 어쨌든 음식에 대해서도 1분 이야기하는 걸로 써놓긴 했어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챕터는 오늘 한 일. 제가 이거 라디오 녹음할 때는 어제였기 때문에 어제 한 일을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투탕카문이라는 유물 전시를 다녀왔어요. 제가 그 이집트 유물 전시를 처음으로 본 게 영국에서였습니다. 영국에 잠깐 놀러 갔을 때 영국에 있는 그 투탕카문이 아마 같은 전시가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전시 기록이 남아있진 않으니까 그 전시회 방문 유물 전시를 봤던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름이 비슷했던 것 같긴 해요. 그때 봤던 2019년에 봤나? 한 2, 3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이 이집트 유물 전시를 보고 굉장히 일종의 감동? 이집트 전시에서 전시 유물들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제가 받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걸 몰랐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유물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압도당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유물전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다녔어요. 그 동상이나 그 이집트 왕의 동상이나 미라나 그런 걸 구경하면서 어린아이가 갖고 사탕밭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그림 전시가 우주 12지신이라는 전시예요. 어쨌든 그 내용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사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갔겠죠. 아니 이게 한국에서 전시를 하는구나. 그리고 기사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가서 기사를 들어가서 보는데 영국에서 봤을 때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그 양이나 그런 게 조금 덜 오거나 아니면 DP가 좀 그렇게 보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경을 하는데 역시 너무 멋지더라고요. 투탕카문 이라는 어떤 왕의 유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전시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 이집트 유물을 보면은 이집트 그 상징의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 문자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해석하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집트 문양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상징 문양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고 그런 건 그냥 일종의 상상력이겠죠. 네. 그러면서 놀다 옵니다. 네. 투탕카문 그 이집트 문명에 대한 유물 전시를 보면은 유물들에게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집트 그 예술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주술적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라가 있는 관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은 가끔씩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동상이나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내용의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 문양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왕이 됐고 이렇게 하다가 갔구나 라는 내용을 저 혼자 상상해 보면서 문양의 의미를 추측해 보면서 그러면서 그 전시 관람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정말 수많은 장난감이 놓여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이집트 유물의 전시를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된다면 더 보고 오고 싶었는데 갤러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이게 전쟁 기념관에서 했어요. 전쟁 기념관에서 이 투탕카문 전시를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전시를 보고 나오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문을 닫아서. 시간이 있었다면 더 그 안에서 이런저런 전시 유물들의 길을 느끼면서, 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이 감각의 정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 왼손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촉감의 센서가 살짝 확장되어 있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게 보통이지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센서가 조금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자파나 통신파 같은 특정 파장의 오른손보다 왼손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그 유물을 부호들이 너도나도 먼저 사가는 이유는 이 이집트의 유물의 에너지 때문이에요. 이 이집트 유물에 묻어있는 에너지 때문인데, 그 에너지를 투탕카문 그 전시를 가면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감각이 둔한 분은 잘 못 느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미라가 유리에, 관이 다 벗겨져서 유리 안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라 위쪽에 그 유리관에 손을 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전시된 유물 자체가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전시된 유물에는 굉장히 많은 해를 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제가 갔을 때는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주최한 측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네, 가서 미라가 있는데 미라의 윗부분에 손을 살짝 왔다 갔다를 해봤어요. 유리를 절대 만진 게 아닙니다. 유리를 절대 만진 게 아니라 유리 위에서 한 1, 2cm 떨어져서
위에를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역시 저의 예상에 맞게끔 미라에서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라와 다른 유물은 유리관 속에 너무 멀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감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유물, 금으로 된 그 지상에 나와 있는 유물 중에는 그렇게 큰 에너지를 느끼는 거는 없었어요. 이게 전시회를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그 유물들이 들어간 사진을 갖고 싶어서 도록을 사려고 그랬지만 도록이 좀 형편없는 바람에 도록 자체가 안 왔어요. 도록 자체가 안 오고 단지 그 유물 발굴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는 그런 얇은 책 같은 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기대한 만큼 유물이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복원하는 걸 위주로, 근데 이 투탕카문 내용이 복원이 좀 잘 된 전시라고 합니다. 이 발굴 당시의 복원이 잘 된 전시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전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저의 일상 하루일 뿐이에요. 이 이집트 왕이 앉은 의자를 봤는데 이 왕이 앉은 의자 전체가 그냥 다 주술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그 의자를 보면서 이 왕은 자신의 왕의 에너지가 먼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 의자에 에너지가 충만한 의자에 앉아서 정치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드는 정도의 의자였습니다. 예술이 주술적 예술이 되면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 예술이 죽었다고 말을 하죠. 많은 문학과 많은 예술에서 대중화와 맞먹는 그 현대 예술의 죽음은 제가 이 투탕카문의 황금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떠오른 게, 제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에 놀러 갔을 때 제가 마스크라는 어떤 작가의 마스크라는 작품집을 사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작품 자체를 아트 작품 자체를 사람에게 이로운 작품을 만드는 게 아티스트의 목적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해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본 것을 그대로 그리기만 하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뭔가 세상을 좋게 할 수 있는, 뭔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뭔가 사람이 그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사실 방송 엔터테인먼트나 방송 영화 컨텐츠, 수많은 사람이 들러붙어서 작업하는 거죠. 영화 컨텐츠가 하는 속도를 저같이 혼자 작업하는 화가는 따라가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완성도가 낮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득이 되는 예술은 철학을 기본적으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술 창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창작품은 철학책이라는 것은 사회 기운용에 대한 내용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이 많이 담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재미와 밈 현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재미와 밈 현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그 기은용의 철학책을 많이 읽은 작품이 에너지를 가지고 빨아들이기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경지에 언젠가는 가겠지 하며 하루하루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네. 시간적으로 혼자 작업하면은 굉장히 좀 버거운 면은 있지요. 지금 챕터는 저의 작가 챕터가 아니라 오늘 한 소소한 일 챕터입니다. 투탕카문. 너무 제 작업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했죠. 투탕카문 전시 가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예. 가면은 이집트 유물을 그대로, 이집트 유물이 한국에 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집트 유물을 부호들이 소장하고 싶어서 날린 이유는 그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물건들은, 그것도 세상을 바꾼 에너지가 많이 깃들여 있는 그 물건들은 경매에서 최고가를 언제나 칩니다. 그런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니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긴 하지만 보러 가세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련한 챕터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이 컨텐츠는 제가 제 그림을 작업하는 것도 일종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일부러 다룬 이유는 제가 다루지 않는 분야의 컨텐츠를 다루기 위해서 다뤘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한국과 아시아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발판을 마련해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돌싱입니다. 네. 결혼 생활을 하다가 혼자가 되고 나서 너무 방황을 심하게 했는데 7년 동안 이혼을 미루다가 겨우 이혼을 하고 그때쯤 받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용 가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본래의 내용은 그 당시 1년으로 끝났었습니다. 예, 본래의 내용은 그 당시 1년으로 끝났고 저는 2015년에 이혼했어요. 그 당시 1년으로 끝났었고 그 이후에는 제3자 타인의 이용 가치로 돌려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자세히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의 그림 창작 과정이,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책을 뭐 다독을 하는 거지 정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을 들춰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 챕터는 컨텐츠 챕터였죠. 제일 처음으로 그 컨텐츠를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처음 녹음을 하는 거니까 원래는 그 애니메이션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잡았습니다. 더크 젠틀리라는 컨텐츠를 본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외 드라마예요. 네. 일종의 탐험 드라마고, 그 더크 젠틀리라는
내용은 전체론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살짝 디즈니풍의 탐험 내용인데, 이 더크 젠틀리라는 영화는 제가 넷플릭스를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더크 젠틀리의 영화를 보면서 이 탐험하는 주인공, 제가 이 영화가 처음 넷플릭스에 떴던 시기는 어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처음 가는 카페였죠. 커피를 너무 맛있게 잘 타는 커피였어요. 로스팅도 잘하고. 네, 로스팅을 하는 곳 중에 정말 커피 맛을 맛있게 하는 곳 중에 한 곳. 거기서 커피를 우연히 마시고 나서 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더크 젠틀리가 보였어요.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이 연결돼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데, 해외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면서 느낀 포인트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저는 컨텐츠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영화 평론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단지 주저리 농담을 할 뿐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 내용을 푼다는 거. 더크 젠틀리를 보면은 여자 드러머가 나와요. 남매로 나오는데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잘 치료되지 않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배역이 굉장히 예쁜 배역이에요. 이 드러머는 드러머가 여기서 어떤 역할이냐면, 혼자서 자기의 기운을 주체를 못하다가 어떤 갱스터 같은 그런 밴드를 만납니다. 여기서 갱스터 같은 사람들이 밴드로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갱스터는 밴드입니다. 네. 어쨌든 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푸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체론적 이 모험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합류돼서 이 가상세계,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가상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서 달리랑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얼굴이 완전히 달리랑 닮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과연 달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달리라는 사람이 악당으로 나옵니다. 이 세계를 주무르는, 자신의 창작력으로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악당으로 나오는데 그 악당을 물리치는 그림 그리며 세상을 만들어 버린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 여자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중간 매개체를 여는 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드러머와 기타리스트, 남매가 음악을 좋아했나봐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에 드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 드럼을 배운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때는 그 에너지를 받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기댔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작품의 전시회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준비하려고 드럼을 배우다가 첫 번째 이유로 배운 그 이유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만뒀습니다. 드럼을 치는 퍼포먼스. 제가 기획한 건, 제가 상상했던 건 굉장히 획기적인, 그 당시로서는
한국에 그런 퍼포먼스라는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퍼포먼스였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무산됐어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방송인이 될 생각은 사실 없어요. 예, 근데 최근에 뭐 연락을 안 받는다라는 그 잡소리를 하는 그걸 개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책 이름 중에 개소리에 대해서라는 책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티아라트인데, 티아라트에 가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적나라하게 많이 써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건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쨌든 더크 젠틀리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 대한 컨텐츠예요. 예. 궁금하시면 그냥 보면은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보긴 하세요. 자, 그리고 뭐 디즈니풍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에 만든 챕터는 지난 사회 이슈에 대한 챕터예요. 지금의 이슈를 다루기에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여할 생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는 조금 예민한 것 같고, 그거는 정치가 분들과 그와 관련된 분들이 할 일이고요. 지난 사회 이슈는 시간이 지나고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걸 얘기하는 챕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지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그 주제를 잡을 때 어떤 내용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티아라트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페이지가 여러 있어요. 글을 올리는 페이지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메시지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페이지에 여러 가지 저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최근 몇 년 사이 제 주변에 굉장히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처음 제 주변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사이트에 가면 굉장히 예민하게 글을 다뤄놓았어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아파트를 제가 보유하거나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건설과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전시회 주최하는 주체 중에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저는 건설사와 한 번도 그 계약을 하거나 서포트를 받은 적이 그렇게 없어요.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건 모두 돈을 내고 참가를 했어요. 아트 페스티벌이요. 네. 아트 페어나 아트 페스티벌은 모두 돈을 받습니다. 네. 화가에게 돈을 지불하게끔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집이란 무엇인가? 제가 한때 이혼할 당시 1년 정도 굉장히 그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누군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몇 번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지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특정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면서 힐링을 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예, 저의 많은 독백들이 타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듣는 음악은 정해져 있어요. 예, 몇 곡 없습니다. 아티스트의 음악들 잘 모르고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커다란 의미는 아니겠죠. 어쨌든 지금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얘기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집이란 무엇인가? 그 건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있다면 연예인 A와 연예인 B를 연결하면서 그 둘이 호감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둘 사이에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대가성 무언가를 요구를 하나 봐요. 근데 그들은 이미 그 섬처럼 떠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이 편하게 연락하지 못하는 상태를 떠있는 상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섬처럼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의 호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그 중에 재건축, 개발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의 그 부동산에서 그 전세나 아파트나 새로 지은 빌딩 집을 그 파는 데 있어서 그 분양 받으러 알아보러 가거나 집을 구한다 그런 말을 쓸 때마다 여러 가지 의미 복합적으로 혼용해서 그 타겟된 사람을 놀림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아예 정의를 풀어버리겠습니다. 그 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실제 건물의 집을 표현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집주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남편을 집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 여자들도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굳이 남편을 집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제 또래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제 또래 이후에는 더 없을 거예요. 남편을 집주인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선은 표현으로 한번 얘기는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은 뭐냐?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정치 분야, 정치가들의 정당 그런 거를 집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단지 사회 일반 그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 작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 작품을 어느 정도 호감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느낌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가분들을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아티스트로서의 정치적 집은 저는 앞으로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예, 계획에는 없고 제 작품을 좋아하시면은 그걸 그냥 작품을 구매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작품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내 주시면 영광입니다. 네. 그러나 한쪽 정치가나 어느 한 명의 정치가나 어느 한쪽의 정치 정당의
소속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지향을 합니다. 어떤 정치색이 입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는 몰랐던 일이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집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제 사이트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무섭게 올려놨어요. 네, 제가 겪은 일이 워낙에 강력하고 셌기 때문에 그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올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 제 주변이 깨끗해지고 제가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을 때가 되면 그 내용은 자동적으로 순화돼서 다시 적히겠죠.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는 이 시점도 그 글을 작성할 시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지금 저의 집에 대한 느낌의 상태예요. 네. 어찌되었든 제가 준비한 챕터는 모두 이야기를 했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라디오풍에 녹음을 해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나 됐군요.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녹음이 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또 녹음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챕터 넋두리가 어느 정도 재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굉장히 지루한 내용일 텐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재미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혼자 독백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